안녕하세요. 매스인사이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늘은 조금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가 제곱근 표고요. 첫 번째가 제곱근 표고 두 번째가 유리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제곱근,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어떤 숫자들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가 1과 2 사이의 숫자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몇인지 알고 싶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알고 싶어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제곱근 표라는 거를 활용할 거예요. 제곱근 표. 말 그대로 제곱근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3이 실제로 얼마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루트 2.32를 보면서 루트 2.32가 실제로 얼마일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집 혹은 교과서를 보면 뒤편에 제곱근 표가 있을 거예요. 맨 뒤로 넘겨보면 제곱근 표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표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곳을 읽으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게 소수점 찾을 자리까지의 수고 이게 그 다음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2.32는 2.3과 2가 만나는 여기 1.523.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왜? 제곱근을 사용한 식들은 무리수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만 거기를 소수 셋째 자리까지 확인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나타낸 근사값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숫자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표를 이용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궁금했던 숫자들을 다 확인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루트 31.2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트 여기에서 31과 그 다음에 0.2 여기 0.2가 만나는 여기 루트 31.2 이 숫자를 찾아서 5.586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제곱근표를. 근데 이 제곱근표를 이용하는데 제곱근표에 없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죠. 제곱근표에 없는 숫자가 있어요. 없는 숫자를 과연 어떻게 찾아낼 건가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있던 그 숫자를 한번 볼까요? 루트 2.32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5, 2, 3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럼 루트 232는 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몇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제곱근표를 뒤로 넘겨봐요. 막 넘겨봤더니 100짜리 넘어가는 제곱근표가 없더라. 원래 그럼 루트 232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걸까?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루트 여기를 2.32 그다음에 곱하기 100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 2.32와 곱하기 루트 100인 거고 루트 2.3는 아까 봤을 때 1.523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 100은 제곱수니까 1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15.23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린 거죠.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안 바꾸고요. 이렇게 안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루트 232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루트 23.2는 표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봐봐. 루트 23.2는 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루트 10을 있잖아. 이거는 제곱수로 나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무리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곱하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제곱수로 나오면서 바꿔서 자연수로 나오도록 바꿔줘야 된다는 소린 거야. 그래 놓고
얘처럼 나누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눠서 여기 루트 10 되면 얘를 제곱수로 밖으로 못 빼내니까 정확한 숫자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선생님 말은. 그래서 제곱수로 빼내면서 답을 구해야 돼요. 이런 얘기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 2번 문제가 이해가 되면, 이 문제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루트 6이요. 2.449고요. 루트 60이 7.746이야. 여러분 여기 등호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건 뭐냐면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값,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 요 둘 중에 뭔가를 써서 이 루트 600을 찾아내야 되는데 루트 600을 어떻게 찾아낼 거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루트 600을요. 잘 봐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100 요렇게 바꿔도 될 거고 루트 600을 루트 60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생각해도 되기는 되잖아. 600이니까. 근데 얘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100으로 바뀔 거고 얘는 루트 60 곱하기 루트 10인 건데 이 루트 10은 밖으로 제곱수로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랑 지금 비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항상 제곱인 숫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항상 100 혹은 10,000 이런 숫자들처럼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린 거지. 혹은 100분의 1,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로 바뀔 거니까. 혹은 루트 10,000분의 1은 100분의 1로 바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요걸 마저 계산하면 루트 6은 2.449라 그랬고요. 루트 100은 10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24.49 이렇게 돼서 1번 틀렸죠. 그지? 2번도 잘 봐봐. 2번. 여기까지만 보면 나머지 문제들 다 될 거예요. 루트 0.06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루트 6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루트 6은 2.449고요.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10분의 1 이렇게 제곱 밖으로 나올 거니까 0.2449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지. 근데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말 여기 보세요. 루트 0.06을 루트 0.6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면 루트 0.6 곱하기 루트 10분의 1인데 얘가 제곱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 없다는 소리인 거죠.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감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잘 봐. 4번 한번 보세요. 선생님 4번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돼요. 4번은 여기다 써볼까요? 4번 루트 0.06이니까 006이니까 선생님 바꿀 때 항상 두 칸씩 이동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루트 0.6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루트 0.6 곱하기 100분의 1. 그죠? 그래서 루트 0.6은 루트 0.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죠? 이렇게 바꿀 건데 지금 6하고 60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안 될 거고 잘 보세요. 한번 더 보세요. 얘를 두 칸 더 가서 한 칸, 두 칸 더 가서 60이라고 생각하는 거 60. 그럼 이렇게 바꿨을 수 있거든. 루트 60 곱하기 앞으로 몇 칸 가야 돼? 하나, 둘, 셋, 네 칸 가야 되니까 10,000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루트 60 곱하기 루트 10,000분의 1은 100분의 1과 같기 때문에 루트 60은 7.746이었고요.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두 칸 가서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되거든. 0.07746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죠. 글씨가 좀 올라갔네요. 자, 여러분, 요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
곱하기 100 혹은 곱하기 10,000 이런 숫자들로 바꿔야지만 루트 밖으로 숫자가 빠져나올 거고 그걸 이용해서 그 숫자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답은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자, 3번으로 가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루트 3100을 나타낼 건데 루트 3100 루트 3100 더하기 요거를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세요. 그럼 A 또는 B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럼 루트 3100을 나타낼 땐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3100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동식 생각할 거야. 여기 있으니까 요 앞으로 두 칸 와서 여기서 루트 31 곱하기 100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루트 31 곱하기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루트 31은 B니까 이걸 B라고 쓰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B라고. 얘를 B라고 쓰니까 얘는 10B로 이렇게 바꿔줘야죠.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3.1 곱하기 1000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왜? 루트 1000은 제곱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이해됐죠? 루트 그 다음에 0.031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자, 이거 두 칸씩 옮겨서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루트 3.1에다가 앞으로 두 칸 가야 되니까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3.1 곱하기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과 같은 거니까 이걸 A라고 한다 그랬어요. 루트 3.1은 A니까 이게 10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10분의 A 더하기 10B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제곱근표에 없는 숫자들을 어떻게 알아낼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숫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제곱근표에서 만들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루트의 숫자들이 어색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있잖아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던 거 계산을 했더니 답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트 3분의 1이 대략 몇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략 몇이지? 하면서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루트 3분의 1이 아니고 여러분 3분의 1이었으면 머릿속으로 딱 떠올랐을 거야. 1을 3개로 나눈 거니까 대략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걸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이거 한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거는 띵 그러는 거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주는데 분모의 무리수가 없도록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분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3 여기다가 똑같이 루트 3 정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여다 1.7 정도 되는 숫자인데 1.7을 3으로 나누니까 한 0.6 정도 되겠구나. 1.7을 3으로 나눈 거니까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1.7분의 1? 몇이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들을 이렇게 놔두지 않고 바꿔주는데 우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유리화라 그래요. 분모만 유리화시킵니다. 분자는 바꾸지 않고요. 유리화시켜서 답을 이렇게 쓰기로 해요. 이것도 왜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이 무리수를 어색해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답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오늘 했던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리수를 어색해하기 때문에 제곱근표를 보면서 실제로 얼마인지 찾아봤던 거고 두 번째 유리화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면서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면 감점 당하고요. 답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여기에 있는 루트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돼.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루트 20분의 3을 유리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다 루트 20을 이렇게 위아래다 곱해줘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루트 20 저번 시간에 제곱수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지? 이건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2루트 5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얘만 없어지면 되니까 위아래에다가 루트 5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니까 2 곱하기 5니까 분모는 10이 될 거고 분자는 3 루트 5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꿔줄 건데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유리화라고 한다. 유리화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리화가 옳게 된 것은 그랬어요. 여기다 뭐 곱해줘야 될까요? 분모 문제 루트 2를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2고 분자는 루트 2가 돼서 이게 아니라 2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죠? 자, 2번은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분모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루트 21 이게 아니라 3분의 루트 21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몇 곱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루트 5만 곱해주면 될 거니까 루트 5만 위아래다 곱할 거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입니다. 5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 할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4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만 곱해주면 돼요. 분모에 있는 근호와 똑같은 숫자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4 곱하기 이건 3이니까 12분의 이거 정리하면 3 루트 30 이렇게 될 건데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여기 1이고 요건 4가 될 거니까 4분의 루트 30 요게 맞았네요. 됐습니까? 자, 6번 어떻게 해야 돼? 5번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똑같이 루트 60 곱해주면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2 루트 6이 될 거고 약분하면 3 여기 1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답이 4번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해 보시고요. 왜 이런 것들을 했다? 사람들이 이 숫자들에 대해서 어색하기 때문에 무리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를 찾아본 거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에 있던 무리수를 없애서 사람들이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노트 필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